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일 개사 세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헌부가 아뢰기를 익성군 이현령은 책을 바쳤다고 하여 초자의 명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찌 사소한 공 때문에 막중한 벼슬을 지나치게 베풀어서 명기가 날로 가벼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형령은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 늘 남의 재물을 거리낌없이 빼앗고 있습니다. 저번에 익산에 있는 처가에 내려가서는 아내의 서삼촌 등의 재산을 죄다 겁탈하고 조금만 어기는 일이 있으면 형용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방자하게 겁주었는데 바치는 책도 빼앗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감히 위에 의탁하여 안전하게 면할 생각을 내어 중한 가자를 도둑질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파계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말이 어찌 모두 옳겠는가? 책을 바쳤는데 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일 가부 첫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거자의 시곤에 본관과 거주를 함께 쓰는 것은 이미 식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전에도 거주를 쓰지 않고 입격한 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정시 때에 거자 안사눌은 거주를 쓰지 않고 과방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아무 뜻 없이 한 일이기는 하나 과거는 지극히 엄한 것이므로 구차하게 뽑을 수 없으니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일 가보 두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익성군 이형령을 파괴하는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어찌 까닭없이 남의 재물을 빼앗을 리가 있겠으며 그 임자인 자도 어찌 빼앗기려 했겠는가? 전환자가 혹 모함할 생각에서 내지 않았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로 변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책을 바친 것은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저 상가한 까닭으로 도리어 중한 논박을 받게 되었으니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3일 을미 첫번째 기사 오경초의 상이 망골리를 거행하였는데 금석악을 썼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3일 을미 두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아낸 익성군 이현령을 파괴하는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일렀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3일 을미 세번째 기사 춘추관이 아뢰기를 강화 사구를 수직하는 사관은 이조로 하여금 겸 춘추 일원을 자출하게 하여 빨리 내려보내 수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3일 을미 네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치게 하였다. 요시라의 노유의 신시로가 일본에 다녀와서 말하기를 평의지는 천사가 돌아올 때에 접대하라고 먼저 대마도에 왔고 평조시는 두 천사와 통신사 이종성이 상사이고 양방형이 부사이며 통신사는 황신이다. 모시고 지금 난고야에 있다. 관백이 준마 한 패를 천사에게 주었으나 통신사에게는 벼슬이 낮은 사람으로 구차하게 채워진 것을 노여워하여 접대를 허가지 않았다. 청정 등이 이어서 헐떠더 말하였으므로 관백이 노하여 말하기를 천사를 지송한 뒤에 대군을 내어 조선을 쳐서 승부를 내겠다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당초에는 조선이 태평한 세상이 오래되어 전쟁을 모르고 지냈으므로 패하였으나 이제는 남아있는 군등이 참으로 다 정예 군사로 훈련되었으니 진정 가볍게 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선조실호 82권 선조 29년 11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익성군 이현령을 파괴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장흥 이남의 변방 중 큰 부는 요즘 주사를 징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산하여 마을이 비었으므로 오늘날 불러 모아 어루마저 안정시키는 방책은 심상한 수단에 붙여서는 안 되는데 세부사 윤명선은 전에 황해 도사가 되었을 때 구적이 도내에 가득 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방자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또 불근한 일을 많이 하였으니 파직하고 각별히 가려서 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익성의 일은 이미 일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새로 아랜 것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병난을 겪은 뒤로 강릉의 수호군이 거의 다 죽었는데 경기의 백성이 유산하여 아직 모이지 않았으므로 충정할 계책이 없습니다. 강릉의 수호군은 남아있는 자가 얼마 안 되어 수소할 때에도 수소도 제때 할 수 없으니 참으로 경영관이 아랜 것과 같습니다. 내노를 옮겨 충정하는 것이 상교가 아니기는 하나 우선 근방에 있는 10여 명을 뽑아서 잠시 충정하여 부리고 일이 안정되어 백성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온당할 듯하니 위에서 제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노를 옮겨 충정할 수 있겠으나 담당할 만한 수군을 다시 빨리 찾아 모아서 법대로 충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충정되기를 기다릴 것인지 여부를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병난을 겪은 뒤로는 문교에 겨룰이 없어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도와 동몽을 지도할 능력이 일체 퇴폐하여 이미 배양을 잘못하였으니 어찌 성취할 희망이 있겠습니까? 뒷날에 인재가 모자라는 것이 필시 오늘날보다 심할 것이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동몽, 교관, 훈도 가운데서 이 사문을 사족이나 서울을 불구하고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우선 차출하여 가르치는 임무를 전담하게 하고 서학은 동몽을 교양하는 데 가장 절실하고 이미 활자가 있어 박아낼 수 있으니 호조를 시켜 편의한 대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그러하므로 감히 아뢰었더니 아랜대로 하라. 교관에 관한 일은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본조가 호조와 회동하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평시에는 교수 훈도가 아울러 유권이었으나 지금은 우선 사문만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료를 받고 가르칠 만한 한과는 문신이 있거든 이들을 교수나 훈도로 정하는 것이 온편할 듯하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사복시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이제 제주 목사의 계본을 보니 도채찰사가 행위한 말 50필은 뽑아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근년에 제주의 말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영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행위하여 더욱 뽑아내기 하더라도 필시 쓸만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전대의 중국에서는 차로 노말을 바꾸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계시하여 바꾸니 참으로 우려에 쓸데없는 물건으로 저들의 바람처럼 빠른 말과 바꾸면 전장의 보탬이 되어 무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육진 만포 같은 곳에서 호마를 많이 무역하여 영남의 장사에게 주고 그 값은 단천의 은이나 다른 물건으로 편리한 대로 조치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상고회복군대의 지난 정월에 이 덕형이 인삼 같은 물건으로 호마를 무역할 것을 정하여 윤호받았으므로
곧 입기하고 양계의 감사에게 행위하여 알리었더니 평안도는 인삼을 캘 때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함경도는 고인에게서 말을 바꿀 때는 반드시 소를 써야 하는데 본도에서는 소를 낼 데가 없다 하여 두도가 다 이러한 이유로 반개하였습니다. 이제 상교를 받아 다시 비변사와 상의한 것은 이러합니다. 호인은 소로 말을 바꾸고 다른 물건은 은이나 청포라도 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농경에 부적합한 소 수백 마리를 들여보내면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에는 소가 매우 많고 그 지방은 현재 기근에 시달리므로 쌀 몇 섬이면 소 여러 마리를 살 수 있으니 이제 회사의 보병 가포 두세 동이나 또는 훈련도감의 목화 1,000여 근과 훈련도감에 저축된 양호의 소금 2,300석을 전라도에 내려보내어 곡식이 천하여 값이 싼 이때에 백성에게 나눠주고 쌀을 거두어 운반에 들여 제주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어서 소로 바꾸면 피차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 단천의 은을 육진에서 말을 사는데 이미 쓸 수 없고 보면 달리 조처할 방책이 없으니 공조에 저축된 단천의 세납은 5,600냥을 내어 이를 아는 역관과 본시의 말을 아는 인원을 따로 정하여 의주, 중강, 관정 같은 곳에 보내어 편의한 대로 말을 사서 전진해서 급히 쓰는데 대비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전에 듣건대 만포는 노추가 관하의 호인들에게 금칙하여 다른 물건은 다 파는 것을 허가하되 말은 일체 팔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사세가 또한 육진과 같지 않아서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빨리 거행하라. 또 양계의 감사가 반개하였다는데 그 계보는 이미 내렸는가 다시 보려 하니 찾아 드리도록 하라. 또 노추가 말을 팔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니 그 뜻이 지극히 흉악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익성군 이형령을 파괴할 것을 아뢰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병난을 겪은 이후로 강릉의 수호군이 거의 다 죽고 남아있는 자가 얼마 안 되니 지극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전에 강릉의 참봉과 경기 감사를 시켜 수호군에 합당한 자를 찾아 모아 망보하여 충정할 것으로 계아 받았는데 경기의 백성은 유산하여 아직 모이지 않아서 충정하기가 쉽지 않고 참봉 등의 망보에는 이미 충정한 자를 본관이 혹 여기 있다 하고 잡아 보내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뒤로는 경기 감사와 참봉 등을 시켜 전군 가운데서 봉족이 되어 작산한 자와 여기 있더라도 증간에서 한가에 노는 사람을 여러 방도로 찾아 모아 제때 충정하도록 하되 본관이 맞고 곧 잡아 보내지 않으면 각별히 중하게 논한다는 것으로 이문하여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5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도에는 본디 병사가 없었으나 요즘 사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립하여 군사 훈련시키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영문을 따로 설립하면 폐단이 많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황주 목사를 겸하게 하였으니 이는 계획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으니 모든 일을 반드시 영문의 채모에 따라 쓸 물건을 열업에 복종함으로 이 때문에 도하의 민족이 모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상하는 박물과 회사가 청구하는 물건 같은 것은 일체 병사에게 요구하지 말고 다만 간단하게 추종을 거느리고 열업을 왕래하며 오로지 조련하는 것만을 일삼게 하여 방의사의 규례처럼 하면 본도의 폐단을 들 수 있고 군정에 있어서도 이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본도의 감사 병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5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11월 1일의 조광 때 윤근수가 아랜 장문포를 방수하는 일에 대하여 위에서 우상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한산도는 1만 척의 배를 감출 수 있고 출입하며 방어하기에도 편리하므로 끝내 버릴 수 없는 땅이니 이것이 한산에서 철수하여 거제로 옮기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군사를 나누어 지키려 하면 거제의 적은 물러가더라도 안골, 가덕의 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왕래가 무상하므로 뜻밖의 근심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외로운 군사를 갑자기 들여보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오는 적의 길을 막으려면 거제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적이 물러간 지 한 해가 지나도록 아직 응과하여 지키는 것을 구획하지 않았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또 채찰사가 이미 분부하여 올 가을부터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고 또 이순신을 시켜 진주시키는 것이 온편한지를 살펴서 회부하게 하였다 하니 조정에서는 통제사에게 하유하여 들어가 지키는 방책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상세히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5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곡식이 잘 되어 백성에게 남은 양식이 있으므로 잘 계획하여 산성에 쌓아둔다면 적이 왔을 때 청량할 수 있고 흉년에 굶주린 자를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가 일단 국문을 나가면 잘 시행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소유하는 패단만 있으니 범년이 각도에 행문하여 백성을 놀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래 계책으로는 요해지에 운거하고 청량하는 일만한 것이 없으니 회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손을 묶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해관계를 민간에 효유하여 산성 부근의 스스로 바라는 백성은 산성에 들어가게 하고 기림으로서 편리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요계의 풍속처럼 속에 묻어두게 하여 미국이 마을에 낭자하지 않게 하면 갑작스러운 변이더라도 양식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없을 것이니 또 채찰사가 내려갈 때 이 뜻을 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황신의 군관 조득수, 박정호 등이 황신, 박홍장의 비밀 서장을 가져왔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두 중국 사신은 다 일기도에 있는데 관백이 명사만을 만나고 배신은 접대를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길을 빌어 삼국에 통공하려 하는데 조선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 무례가 심하다. 또 천사가 올 때 근수하지 않았고 오는 것도 느려서 약속한 때에 미치지 않았으니 한번 전쟁하여 승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시초위의 상이 황신의 군관 조득수, 박정호 등을 별전해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중에서 들은 것은 어떠한가 주의다 말하라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배신이 들어갈 때 관백의 처소와 3일정 되는 곳에 조신이 먼저 관백에게 갔는데 윤 8월 15일 고칙 및 천사 배신이 사계에 들어가 각각 관서로 갔습니다. 관백이 조신에게 말하기를 5년 동안의 전쟁을 마침내 끝냈으니 너의 공이 아름답다. 다만 천사를 접대할 관사가 지진 때에 주의다 무너져 접대하기 어려울 듯하므로 이제 다시 신관을 만들어 접대하려 한다 하니 3. 장로가 말하기를 천사를 우리 땅에 오래 머물러 두면 관백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일의 채무가 매우 어그러지므로 또 관사를 짓는 일은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니 빨리 만나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 장로는 누구인가? 한 사람의 이름인가?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길성, 장성, 삼성, 세 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말하기를 천사가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신관에서 접대하려면 날짜가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이니 빨리 어디서든 접견해야 한다 하니 관백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의 말이 좋다. 9월 1일에 오사계에 가서 천사와 배신을 접대하겠다 하였습니다. 소위 오사계라는 곳은 그 지역에 본디 관사는 없고 여의엄 가운데 절이 있을 뿐인데 이 절을 명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삼아 이곳에서는 상사를 들게 하고 어느 곳에는 부사를 들게 하였습니다. 조신이 사계에 나와서 말하기를 일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 마음이 아주 기쁘다 하였는데 조신이 산성주예에서 사계로 나온 뒤로 우리나라 통신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신이 통사 박대근에게 말하기를 일이 장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매우 답답하다고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조신이 부사의 아문에 나아가 말하기를 일이 장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나는 감히 관백 앞에서 스스로 청할 수 없으니 노이아가 관백에게 청해야 하겠다 하니 신부사가 말하기를 나는 오로지 이 일 때문에 왔으니 관백을 만나서 한꺼번에 베이징까지 다 만나야 한다는 뜻을 힘써 말하겠다 하였습니다. 윤 8월 29일에 관백이 오사계에 오자 9월 1일에 부사가 먼저 오사계에 갔으나 관백이 만나주지 않았는데 상사가 오후에 비로소 와서 이 일에 서로 만나 수봉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황신이 명사 아문에 여쭈어 군관 역관을 사출하여 수봉하는 곳에 따라가서 형세를 보기를 청하였다 하는데 명사가 데려갈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일행은 다시 명사의 거둔과 관백이 수봉하는 절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미 봉왕례를 거행하였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신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들은 것이 이러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단지 파총 왕규가 황신에게 말하였는데 신도 들었습니다. 3일에 연향례를 거행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는가? 명사 차비 역관은 필시 같이 갔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차비 역관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연향 때 부사가 군사 철수에 관한 말을 내었으나 관백은 답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말하라. 계산은 큰 소리로 해야 한다.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관백이 군사 철수에 관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명사가 관소로 돌아왔습니다. 4일 양사가 사계에 돌아오자 황신이 곧 명사 아문에 가서 말하기를 노야는 이제 일을 끝냈으므로 곧 떠나야 하겠으나 나는 명을 받고 멀리 와서 도대체 분명히 한 것이 없으니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일을 끝내고야 돌아가겠다 하니 명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객이 왔을 때 주인이 대접하는 해야 객이 머무를 수 있다. 주인이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갈 것인가? 그대로 어찌 홀로 머무르겠는가? 그대는 그대 나라에 서패를 가져왔을 뿐 관백에 줄 것이 따로 없는데 관백이 받지 않는 것이니 그대가 서패를 가지고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의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또 그대는 나를 근수한 사람이니 내가 가면 그대는 따라가야 한다. 내가 고책을 가지고 왕을 봉하러 왔어도 관백이 분명히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구박하여 나가게 하는데 어찌 그대에게만 특별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황신이 심노이아를 보러 가니 심노이아의 말도 그리하여 그대는 수행하여 왔으므로 행동을 반드시 우리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그대는 빨리 가서 행리를 수습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9일에 황신이 명사를 따라 배에 올라 앞바다에 머물렀다가 10일 한밤에 배를 띄어 떠났습니다. 관백이 병행장에게 묻기를 조선의 왕대를 너가 잡아올 수 있는가 하였는데 행장이 말하기를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전투로 해야 하는데 병가의 승패를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 하니 관백이 행장에게 노하여 물러가게 하였고 청정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는데 청정이 말하기를 당초에 내 말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일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나가면 분부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청정과 행장은 서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이번의 승전을 기약할 수 없기는 하나 두 장수가 말하는 것은 번번이 서로 어그러진다 하는데 일본의 대소인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떠한 사람이 말하던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친히 들은 것은 조신 등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저 관백이 통신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다 청정이 한 짓이며 관백과 청정 사이에 가장 서로 가까워서 관백의 아이를 청정의 집에서 기른다고 합니다. 일본이 선봉장 4사람을 차출하 이제 나올 것인데 청정, 갑비수, 일기수는 선봉이고 행장은 후위가 된다고 합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적이 나온다면 부산을 지킬 것인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오는 자는 다 전에 왔던 장수이니 김해와 기장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은, 표문은 정성이 가지고 오는데 뒤따라 남도로 올 것입니다. 표문에 실려 있기를 조선은 죄가 크니 대명에게 정토한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싸워 섬멸하겠다 하였는데 명사가 말하기를 내년 2월에는 해답이 올 것인데 어찌 갑자기 군사를 움직이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적추의 말인가 아니면 명사가 말한 것인가? 우리나라가 적을 토벌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대명이 적을 토벌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해답은 누구의 해답인가? 그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상세히 말하라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2월의 해답이란 명사가 적이 군사를 움직이는 시기를 놓쳐 시일을 끄는 말이지 실제로 해답을 기다려서 반드시 군사를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다시 움직인다면 반드시 먼저 군마를 조치할 것인데 그대는 본 것이 없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병마를 조치하는 것은 신이 보고 듣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청정은 관백의 뜻에 따라 반드시 다시 오려 하므로 모든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주졸까지도 다 전쟁에 지쳐서 누구나 다 관백을 원망하고 청정을 허물합니다. 또 관백의 각진과 일기, 대마 같은 섬들은 사람이 사는 집이 드물어서 반은 비었습니다. 소신이 외승과 잡혀온 사람에게 들으니 다들 말하기를 일본은 국중에 재변이 거듭 일어나서 올해 7, 8월 사이에 토우, 서구, 모우의 변이 있었는데 관백이 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병력을 다하여 싸워 맞이하느니 반드시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우준민이 말하기를 이 모두를 듣기만 하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는가?